네, 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신화 북토크의 이인식 카펜터입니다. 네, 카펜터님 우리 에피소드 3예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번의 주제는요. 짠, 보시다시피 이번 책에서 이카로스와 항아의 비극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카로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이카로스는 그리스 사람, 둘 다 사람이에요. 그리스고 항아는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하늘, 달, 왜 그러면은 이카로스와 항아의 비극 왜 달과 연결됐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카로스는 그리스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날고 싶다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네, 죽습니다. 죽었죠. 네. 그리고 항아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로 갔어요. 그래서 달에 간 여인의 이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두꺼비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주시는 거 네. 듣는 거죠. 네. 자, 일부는 우리가 그럼 신화에서 이카로스와 항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신화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스토리텔링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달과 연결되는지 요 모든 이 시나리오를 우리 카펜터님이 다 머릿속에서 나오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이카로스와 항아에서부터 우리가 나노가 나오고 달나라를 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 재밌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 들어가면 네, 신화 속 궁전 나오네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네. 자주 나오는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네, 기원전 10세기 그 유명한 호메로스 서사시 네. 일리아드에 네. 이 섬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재밌는 건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대장 네.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가 어른이 돼가지고 별신의 규제인데 네.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에우로페 음. 그 여왕을 이렇게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 섬에 가서 황소로 바뀌어서 몸을 이제 변신해서 이 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에우로페 왕비하고 그 아이가 바로 미노스입니다. 그 미노스 왕이 이 크레타 섬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이 크노소스인데요. 왜 이게 그 오늘의 주제이냐? 신화 속에 있는 크노소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 일리아드에 네. 그 크노소스와 같은 90개 도시가 크레타 섬에 있다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겠어요. 네. 그 도시를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아까 설명드렸지만 크노소스가 제우스가 출생한 동굴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고 그 동굴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유명한 미로, 네. 라비린토스, 미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미궁은 꼬불꼬불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기기묘묘한 그런 그 미궁이 있다는 그 전설을 보고 네. 미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특히 대표적인 게 아서 에반스란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억수로 많았는데 1899년에 그 많은 돈으로 크노소스 그 궁전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일리아드에 나온 그 왕궁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 같은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미노스 왕의 궁전이 있었던 폐허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신화 속의 미노스 궁전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이 사진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사진이 그 미노스 왕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궁전을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그 옥좌도 있고 여기 들어가 네. 보시면 그 왕이 있었던 그 계단까지 계단이 나와 있죠. 그걸 그대로 복원한 게 현재도 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딜 가면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거죠. 크레타 섬.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네. 신화 속에 묘사된 그런 미노스 왕의 궁전이 네. 실제로 발굴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즉 신화가 현실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 크노소스 미노스 왕 궁전이 들먹거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만 유명할까요? 아니죠. 신화 속에 보면 네. 이 크노소스 궁전에 뭐가 있다겠죠? 바로 미로, 라비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로에 얽힌 이야기가 뭘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네.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는
이 지금 뒤에 배경이 있는 게 피카소잖아요. 피카소 그 유명한 게르니카 전쟁을 그린 이 그림인데 네. 요 좌측에 보면 이제 손으로 가리킬게요. 여기 그 좌측에 소머리, 그 황소 좌측 머리, 저쪽이요? 예, 황소 머리에 사람 몸뚱이를 가진 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종이죠. 사람과 황소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이게 좀 말로 옮기기 곤란 수간, 사람과 동물이 섹스를 해서 태어나는 건데요. 그 미노스 왕의 파시파에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네. 미노스 왕은 하도 바람을 피고 남봉꾼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파시파에 왕비가 자기 집에 있는 황소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우직하니까. 네, 황소 우직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황소는 아니, 인간이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알아먹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때 마침 다이달로스라고 오늘의 주인공 이카로스의 아버지 되는 다이달로스가 이 크레서섬에 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한테 파시파의 왕비가 부탁을 해요. 네. 뭘 부탁했느냐? 저 황소를 유혹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암소처럼 흉내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암소를 만들어 달라고. 암소를 다이달로스가 만들어 주니까 파시파이가 왕비가 그 암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암소인 줄 알고 교미를 하죠. 결국 황소는 파시파의 왕비하고 수간한 셈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임신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주 귀염적인 동물이 나오겠죠. 즉 황소와 여왕 사이에 태어난 게 미노타우루스. 몸은 사람, 얼굴은 황소. 이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럼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이런 걸 그렇죠. 이런 배경으로? 이제 정말 이 괴물 중에 괴물. 난 전쟁에 네. 대한 것만 그린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경으로. 상징적인 이제 추상화인데 그러면 이 미노타우루스를 우리 같으면 내가 미노스 왕이라고 죽여버려야죠. 왜냐 자기 아내하고 네. 간통한 동물인 네. 소생인데 그런데 죽이질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미노타우루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궁에 가둬둡니다. 이게 이 얘기가 이제 흥미진진해지죠. 그 미궁에 가뒀으니까 미궁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뭘 먹었겠습니까? 이 미노타우루스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정말 이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사람을 사람?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을 먹고 하게 됐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미궁에 지금 줄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네. 한참 밑에 이제 그 미노타우루스가 아 이제 이게 미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쭉 끝없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신화에서 네. 아데나와 크레타가 전쟁을 해요. 왜 전쟁했을까요? 아테네하고 크레타. 크레타 왕이 누구죠? 미노스죠. 네. 근데 미노스 왕자가 아테네에 가서 자기 아들이 비명 행사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노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테네를 복수를 하려고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사람을 먹이로 제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9년에 한 번씩 아테네의 총각 전을 각각 7명씩 크레타 섬에 보내라. 뭐 옛날 조공할 때 우리 많은 사람이 중국에 갔듯이 그 조공하는 식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걸 어디로 보내죠? 미궁에 있는 미노타우루스 밥으로 보내요. 결국에 아테네의 총각 처녀가 그 괴물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행을 정식을 시켜야 하잖아요. 네. 아테네 사람으로서는. 네.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짜장하고 나타나는 스타 영웅이 누구냐? 테세우스 영웅입니다. 테세우스.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는 다시 한번 드리면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미궁에 숨어 살아 있죠. 네. 그런데 미궁은 어떻다고요? 혼자 탈출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젊은이 먹고 사는데 그때 이 미노타우루스를 제거시켜야만 아테네 아이들 제주 총각을 안 먹고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해야 할 텐데 그 제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스타가 바로 테세우스.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인데 자기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미노타우루스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괴물이니까. 더 중요한 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죽인 뒤에 그쵸. 미궁을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그때 마침 미노스 왕의 따님 공주 아리아드네가 첫눈에 테세우스에 반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재밌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테세우스가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를 죽인다 하더라도 못 나오면 걱정이니까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한테 물어봐요. 다이달로스 아저씨 어떻게 해야 탈출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요? 실타래를 줍니다. 실타래로 미궁 들어갈 때 묶어요. 네. 쭉 따라가다가 다시 나올 때 그 실 따라 나오면 되잖아요. 네.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그래서 실타래를 줍니다. 테세우스한테. 그 아리아드네가 즉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쵸. 그래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일단락이 되는 이 얘기가 지금 이 이야기 여러 가지 중첩 구조인데 일단 이제 일단락이 돼요. 탈출했어요. 그럴 때 미노스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딸을 공격했을까요? 혼내놨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혼내놨을까요? 결국에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테세우스는 가버렸고 네. 결국에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가 이제 타겟 목표가 되죠. 그래서 다이달로스를 혼내냐. 왜냐면 다이달로스 때문에 테스가 탈출했잖아요. 그 방법 알아서. 그래서 다이달로스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미국에 가다 버려요. 미국에 네가 미국에서 테스 탈출시켰으니까 네. 네가 대가를 치러라 이런 식의 1대1의 정말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갇히는데 바로 다이달로스 어떤 사람이냐? 우리 특히 공학 계통에서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바로 다이달로스입니다. 다이달로스는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리스 신화의 사람 만드는 게 천재입니다. 그런 정말로 공학 기술자의 원주 중에 원주 다이달로스가 이 크레타에 와서 미노스 왕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불렀냐면 미노스 왕이 크레타 섬을 아덴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뭐 도시 설계가 건축가 도시를 이쁘게 만드는 그렇게 다이달로스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를 낳습니다. 크레타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얘기 주인공 이카루스. 이카루스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둘 다 갇혔잖아요. 이카루스도 가둬 버렸어요. 미노스 왕이 미궁에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루스 둘 다 부자간이 다쳤어요. 네. 그럼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네. 탈출해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보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봤더니 새들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나도 새처럼 날아다니면 되겠는데 다이달로스 결론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8의 왕비가 자기도 신세를 졌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새의 깃털을 모아달라. 재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깃털을 밀랍으로 막 이렇게 붙여요. 갖고 네. 두 짝, 네 개를 만들어요. 아들 거, 내 거, 다이달로 갖고 여기다 묶어 달아요. 양쪽에 달고 드디어 미궁에서 하늘로 새처럼 날아오릅니다.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왜 추락해서 왜 죽었을까? 이카루스가 아까 이제 떨어졌죠? 거기서 이제 네. 인간의 교만이 나오는데요. 그 이카루스의 교만이라는 말이 지금도 전해오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낮게 날면 깃털이 파도에 닿아요. 젖어요. 그러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잖아요. 또 너무 높게 날면 어떻게 되겠죠? 태양빛 때문에 그 깃털은 밀랍이 녹아버려요. 두 경우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를 따라오라 내 아들아 하고 이제 하늘을 날아가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카루스가 교만해요. 더 높이 가고 싶고 더 높이 궁금하니까.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만. 가서 그래서 밀랍이- 이카루스의 교만이구나. 예, 밀랍이 녹아요. 그 깃털이 다 뿔뿔이 되니까 날개가 없어지니까 네. 땅에 떨어 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항공 역사상 최초로 죽은 사람이 이카루스. 최고의 공학자는 다이달로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카루스의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교만. 우리 네. 과학 기술자들 특히 물건을 설계할 때 뭐 할 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과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이카루스의. 그 이카루스가 그래서 그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교만해서 죽은 걸로. 그래서 이제 과학자, 엔지니어한테 그런 경구처럼 되는 게 이카루스의 교만하지 말라 그런 이제 얘기가 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비행 역사상 최초로 네. 난사. 추락사 추락사. 인명사고로 근데 스스로 결국은 그 추락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교만, 마음, 욕심 때문에 추락한다. 근데 이카루스가 이카루스로 끝나질 않아요. 인류 중에 수많은 사람이 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어요. 그쵸. 그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새 날개를 본뜬 옷을 입고 높은 데 가서 날다가 네. 다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비행 기술로 네. 선구자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새우 날개를 보고 비행기를 과학적으로 최초로 디자인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그 새를 번뜬 비행기를 설계하고 그때 다빈치가 설계한 잠자리 보고 만든 헤리콥터를 팍 뛰잖아요. 그 잠자리를 보고 만든 헤리콥터 도면이 지금까지도 나오면서 그 헤리콥터 그 도면으로 다빈치 도면으로 온 헤리콥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이달로스 인간사의 다이달로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렇죠. 천재예요. 살아있는 그 뭐 거의 뭐 네. 동급. 네, 그런 그래도 것 뭐 같아요. 하나도 잘못된 표현이 네. 아니지 않느냐. 네. 단 다이달로스는 아들 때문에 실패를 아들이 주 신화 실패. 속 이야기. 네, 신화 속 얘기고 이제 다윗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 이상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비행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특히 두 가지를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그럼 사람 중에 누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느냐? 네. 그 기록을 누가 세웠겠습니까? 바로 프랑스의 조제프 몽골피에와 에티엠 형제가입니다. 몽골피 두 사람이 해서 뭘 탔을까요? 1983년에 열기구. 그 풍선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깃을 넣고 불을 떼서 이제 그 기운으로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럼 그 기록이 얼마로 남아 있냐면 프랑스 파리 상공 26m 상공. 26m 꽤 높죠. 그렇죠. 그리고 25분간 30분도 안 돼. 25분간 12km를 비행에 성공해서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난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고로 이분들이 뭐 돌아가신 건 네, 사고로 나중에 돌아가신 이제 건 아니죠? 다른 사고로 죽었어요. 네. 이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 그 안 좋은 소식은 일단 안 다른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만. 맞아요. 그게 또 우리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력, 기계 장치로 동력. 제 나라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라이트 형제구나. 이게 이제 비행 저희 라이트 형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네. 일부 우리 일반적으로 라이트만 알고 예, 있어요. 이게 라이트, 오빌 라이트, 그 형제가 이름인데 네. 라이트인데 1903년 그 유명한 키티 호크 이제 언덕 이름인데 키티 호크의 뭐 정신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키티 호크에서 두 형제간이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날았는데 얼마 날았을까요? 36m 상공에서 좀 더 높이 갔네요. 그래도 26에서 1분당 56초간 56초. 250m 이거 엄청난 비행 장치로 동력으로. 기계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로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 정도가 쭉 해서 오늘날 이제 항공사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네. 기계 장치를 타고 네. 하늘을 나는 그 라이트 형제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맨날 라이트 형제 네. 들었지. 바로 라이트 형제 키티오키 언덕 미국 키티오키 언덕에서 네. 했는데 기껏해야 59초지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로부터 이제 비행기가 발달되고 근데 비행기를 사람들 안 탈락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인트루이스 정신이라고 해서 그 미국과 영국을 횡단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구나 해서 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세인트루이스 정신. 그러면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약간 그 옆으로 새겼는데 네. 자꾸 우리는 서양의 신화, 그리스 신화만 좋아해요. 제가 로마랑. 저비는 세계 신화여행을 책을 집필한 이유 중 하나도 그리스 신화 못지않게 재밌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중국 신화입니다. 인도 신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 신화에서 네. 비행의 역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괭국 노반. 기괭국. 그 중국의 신화집이 이제 아까는 뭐 일리아드 같은 나왔는데 이건 산해경. 산해경은 정말 기기묘묘한 갖가지 기상천외한 동물들 얘기 나오는 그 산해경에 나오는 나라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가 기괭국. 기괭이라는 게 손이 하나만 있답니다. 그 신기해요. 손이 하나만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두 손 가지고도 못 만드는데 그래서 일설에는 손 하나와 발 하나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출하는데 어쨌든 이 기괭국에서 갖가지 기계를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인데 비거, 나를비 수레거.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수레를 만들어 일종의 비행기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 많은 그 에어택시 도심항공의 시초 같아요. 에어택시가 또 이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UAM을 현대 다원다 UAM 만든 회사가 이 비거를 그 회사의 브랜드로 하면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다이달로스하고는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이달로스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누구냐면 중국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있던 공수반 노나라 공수반에서 약 줄여서 노반이라고 한 사람인데 워낙 그 목공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네. 못 만든 게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 까치도 만들고 또 마차까지 만들고 특히 새를 이 새는 탁탁 때리면 저절로 하늘로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수반, 노반이 있는데 이 사진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는 건가요? 동상이 이제 중국에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벌써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또 그거를
실현하려는 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있었다. 네. 그게 대표적인 정말 옛날 대표적인 사람이 노반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 항아죠. 항아. 네. 항아는 정말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이 항아 이 얘기를 쭉 자세히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영웅의 말로 네. 정말 비참한 말로가 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애 이름이 한자로 애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헤라클레스 생각하시죠. 이 애가 이름이에요? 애가 사람 이름입니다. 난 예를 든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헤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과제를 하고 자기 부인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처럼 얘도 정말 비참하게 그 비극을 통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동양의 헤라클레스는 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요임금 시절에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떴어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이 하늘에 기도를 해요. 제발 신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우리 좀 구부 살펴주세요 하니까 그 태양 10개가 누구냐면 천신 하늘의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 천재 동방의 천재가 애를 내려보내요. 애가 천신입니다. 내려보낼 때 애가 천신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애를 땅으로 인간을 위해서 내려보냅니다. 네. 근데 그때 한 통의 화살을 가지고 화살이 10개 있어요. 그때 떠오르죠? 무슨 뜻일까? 10개 화살을 쏘아 죽이라 이게 태양을. 어느 화를 잘 쏘는 천신. 얘는 정말 활의 명수예요.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신이 내려보낸 얘기는 태양이 10개가 반짝거려서 온 곡물이 말라 죽고 완전히 땅 속에서 다 기근에 헤매니까 네가 내려가서 화살 10개를 줄 테니까 저 화살을 쏘아서 하늘의 신을 태양을 떨어뜨리자는 뜻이죠. 그래서 한 통의 화살을 갖고 오는데 그때 애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인 항아도 같이 와요. 항아도 바로 천신, 하늘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애가 이 신화에서 어떻게 주냐? 아까 설명드렸죠. 헤라클레스와 비슷해요. 헤라클레스는 12개의 과제를 극복해 가잖아요. 헤라가 그 형벌을 줘가지고 그렇듯이 얘도 7가지의 재앙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숙명적이에요. 되게 그 신화의 영웅들은 그런 고난을 받고 그 이겨내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게 신화인데 일종 영웅 신화인데요. 얘는 동양의 영웅 신화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단지 그것이 정말 이 비극이라 안타까울 따름. 헤라클레스는 이제 그 끝에 마지막에 행복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하늘에서 내려 보냈으니까 뜻이 뭐라겠죠? 화살을 쏘아서 태양을 쏘아 죽이라. 근데 그때 참 재밌어요. 화살 통해서 화살 하나를 떼내요. 요임금이. 네. 10개 다 쏘아트리면 또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재밌어요. 화살 한 9개고 9개로 쏘아요. 다 떨어뜨려요. 태양 하나만 남기고. 근데 그때 천신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 본래 그렇게 설명했지만 막상 애가 내려가서 자기 아들 9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9명이나. 그래서 천벌을 내려. 어떻게 천벌을 내리니까 얘로부터 천신의 자격을 뺏어버려요. 즉 신의 자격을 뺏어버리니까 얘가 똑같은 인간으로 됩니다. 동시에 항아도 그 부인도 똑같이 인간이 돼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애나 항아나. 항아가 그러니까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나도 신도 신에서 인간이 됐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빠져요. 애가 그 영웅이. 네. 영웅도 자기 집사람할 때는 못 당하는 거야. 마누라. 막 고민한테 가출하게 돼요. 못 견디고 마누라가 아주 잔소리를 하니까 얘가 도망가요. 애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애나 항아의 고민은 뭐겠어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도 죽게 돼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 죽음. 신은 안 죽잖아요. 근데 자기는 인간이 되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몰해요. 마누라 잔소리도 귀찮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죽음의 공포. 근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와요. 뭐냐? 그 중국의 유명한 곤륜산에 신인 인간, 신과 인간이 겸한 그런 괴물이 살아요. 근데 그 괴물은 이름이 서왕모. 제가 풀자면 서쪽에 사는 뭐 여왕 같은 뭐 그런
서왕모가 사는데 그 서왕모는 꼬리가 표범, 표범 꼬리를 달고 있고 이빨은 호랑이 이빨, 봉두남발, 노파 얼마나 무시무시. 또 옥비녀 꺾고 동물에 살면서 막 개상한 소리 휘파람을 보면 그도 모든 동물들 생물들이 무서움에 떨어요. 그리고 정말 희한한 좀 공포 스릴러의 그 주인공 같은 그런 서왕모가 살고 있어요. 그 서왕모가 바로 죽지 않는 약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얘가. 불로초. 그러니까 불사약, 불로초. 그래서 얘가 찾아가요 서왕모한테 살려달라고. 근데 그 불사수로 이제 서왕모는 불사수 죽지 않은 나무 말 그대로면. 근데 이 불사수는 뭐냐면 몇 천년만에 한 번씩 꽃이 피고 또 몇 천 년 만에 열매 얼마나 꽃과 열매가 열리면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서 만드는 게 불사약이에요. 그 불사약을 줘요. 호리병, 불사했던 호리병을 그 서왕모가 애한테. 그래서 한마디를 해요. 이걸 너희 부부가 나눠 먹으면 하늘로 신이 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사약이다. 그러면 딱 한번 충고를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혼자 먹은다면 어떻게 돼요? 천신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둘이 나눠 먹으면 죽질 않아요. 하늘로 못 가고. 안 가도 좋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가고 항아가. 싶었죠. 드디어 먹었나 보네. 자기 남편을 배신해요. 혼자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달로 간 여자. 예, 나눠 먹으면 둘 다 네.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사는데 혼자 먹고 하늘로 가버려요. 근데 염치가 있었던가 봐요. 항아가. 바로 하늘로 못 가고 중간에 달나라에서 멈춰요. 염치가 있으니까. 근데 달나라에 가자마자 온몸이 막 찌그러지면서 두꺼비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바로 하늘나라로 갔으면 안 바뀌었으려나? 갔으면 또 너 나쁜 애하고 신들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걸 한글 함자로 항아 분월, 항아가 달나라 도망가다. 그 항아 분월 넉자가 한자인데 항아가 달나라 도망가다 해서 그런 이제 고사가 그 중국의 신화에 아주 중요한 얘기 되는데 그런데 항아는 도망가고 두꺼비로 바뀌었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남았어. 자기가 활쏘기고 활명궁이니까 네. 활쏘기를 가르쳐준 제자가 네. 자기가 1등이 되려고 스승을 때려 죽여요. 맞아 죽어요 제자한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그 최후인가. 결국은 그런- 신들 때문이네. 네, 그 자기 부인이 이제 항아가 배신 그래서 이제 중고대인들이 그 애가 자기들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사당을 모시고 잘 이제 모셔서 다행히 죽은 뒤에라도 되는데 그 자기 그 항아의 배신으로 결국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그- 맞이합니다. 태양을 죽이라고 신들이 화살을 줬는데요, 카펜터님. 왜 다시 신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중간에 없나요? 그게 궁금해요. 원래 그냥 순간적으로. 그 천신이 많이 바뀌었나? 이제 그거는 변덕이었겠죠. 처음에는 이제 하도 설마 얘 예. 네가 죽일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죽였어. 그러니까 요임금이 하도 인간을 살려달라고 하는 네. 그 고마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천신이 감동받아서 네. 그 화살을 쏘게 했는데 막상 죽이고 아들 9을 죽이고 나니까 네. 그 죽인 당사자인 신이 여기 이 스토리는 신이 문제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러면 이런 신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왜 이런 21세기 이렇게 하느냐? 네. 바로 달나라 이제. 경쟁과 관련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계기교도 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 프로젝트도 예, 여기서 나오고. 창어는 그 항아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창어입니다. 항아가 한자거든요. 네. 중국식 발음이 창어. 그 창어. 그래서 창업 프로젝트. 그래서 창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달나라 프로젝트는 창어예요. 아까 그럴 만한 전에 자기 우리 신화에- 박사님이 은종원 박사님이 창업 프로젝트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하셨는데 아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근데 그게 근데 이제 하나의 이런 게 소리구나. 저는 좀 그 얘기 더 있으면 더 구수할 텐데 네. 과학자들은 과학만 얘기하지 비하인드 뒤에 스토리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좀 네. 이왕이면 이런 얘기 했으면 네. 제 책도 좀 소개 더 되고 좋을 텐데 네. 제가 지금까지 봐도 아무도 안 해요. 잠깐 제가 끼어들면요 저희가 에피소드 3에서 좀 전에 은종원
우리 박사님이 달에 간 이유, 화성에 간 이유 했을 때 한 2부를 2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자, 이거 다 알겠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창호 나왔었어요. 보세요. 아르테미스도 그리스 신화의 그러니까 다르시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우연찮게 중국과 미국이 네. 달 경쟁하는데 네. 그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다 신화에서 나와요. 신화네요. 그 재밌잖아요. 항아 미리 이거 두 분이 미리 대본 짜신 거 아니잖아요. 내 책을 사봤으면 알겠죠. 책 사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과학의 시초도 네. 전설 신화의 상상력에서 출발한다는 맞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창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카펜터님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이걸 오늘 설명을 이 귀한 네. 시간에 네. 시청자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네. 의미가 없어요. 에피소드 항아분열. 3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항아분열에서 창어가 나왔고 네.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가 나왔고 근데 둘이 달나라 관계되잖아요. 그 달나라 경쟁하는 상징적인 중국과 미국이 바로 자기 고유의 전설에서 따왔다는 거죠. 아까 창호 물어보려다가 무식한 거 티낼까봐 얘기 안 물어봤었는데 항아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얘기해 모든 주세요. 과학이 다 뿌리에는 상상력, 신화 전설이고 상상력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창어 그 항아분열도 모르고 창어 맨날 얘기해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보면 아 맞아 중국 사람들이 자기 항아분열 그 전설을 따왔네. 그러니까 달나라 가네 되잖아요. 항아분열에서 이름을 땄고 창어 1호가 언제 발사됐냐면 2007년 10월 처음으로 달 탐사에 나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도 안 보이는 달 뒷면을 네.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창어 4호를 2019년에 쏘았고 2020년 달 토양을 채취해서 가져왔고 창어 5호 그리고 작년 3월에 러시아와 월면기지 공동문서 각성 거의 이게 지금 미국을 거의 압박해가는 수준으로 거의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달 탐사의 종주국인데 네. 자존심이 걸리잖아요. 뺏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늦게 다시 달 가는 계획을 되살린 게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왜 아르테미스일까요? 그걸 설명해야죠. 왜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아까 왜? 못 들었어요. 왜냐? 아르테미스는 뭐죠? 여자. 여자. 그 여자를 상징시킨다는 거예요. 달나라에. 아. 여자를 그 그래서 뜻이 있어요. 그 번식 이게 저기 종족번. 아니 그것도 있고 그동안 남자만 갔는데 달나라에 아폴로에도 3명 갔잖아요. 네. 남자도 이번에는 네. 아르테미스는 다 여자를 보낸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 아까 안 들으셨나요? 그 2명이 가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 2017년에 미국이 시작했고 2025년에 달에 우주인 2명 보내. 2명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한 거라니까요. 여자니까, 여신이니까. 아, 그 설명 안 나왔나요? 그러면 그 아르테미스 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냥 또 한 명은 유색인종. 아르테미스 얘기했을 때 저기 뭐지 아르테미스.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나같이 영어 모델 한국 사람 중요치 않고 본뜻은 그러니까 2명이 가는데 네. 2명 중에 1명이 여자. 네. 그러니까 여신 이름을 아르테미스로 한 거예요. 아. 여자가 간다는 뜻이에요. 아르테미스 하면 그렇구나. 여신 왜 여신 이름 붙이겠어요? 어. 여자 인류 사상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달에 간다니까요. 그게 27년도에 보냈다는 건가? 아니지. 25년에 보낸다는 2020, 거잖아요. 2010년 이 사업을 시작해서 네. 2025년 달에 둘이 가는데 그게 다 여자다. 둘이 특이해요. 한 명이 여자고 한 명이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 사람 사고 방식. 왜 그랬을까요? 아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백인만이 지구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게 인류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해석해야죠. 너무 좋아요. 이런 의미를 나는 의미주의자. 너무 좋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아르테미스 역시 했냐를 카펜터 입장. 그 뜻만 알면 아 여자가 하는 걸 그냥 아셔야지. 왜 여자 이름 됐겠어요. 아르테미스. 그러면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여러 나라가 하는데 우리나라도 2010년 5월에 10번째로 약진에 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름은 뭐냐면 첫째, 저는 그렇게 첫째 중국을 이기려는 미국의 우주 챔피언의 생각. 두 번째 혼자 안 하고 여러 나라 같이 하는 거. 네. 세 번째가 여자가 가고 네. 유색인종이 가고. 네. 이거 의미가 그 종래의 다른 탐사 교육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가기 때문에 여신인 아르테미스 이름을 딴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자끼리 붙은 거예요. 창어도 여신, 중국의 여신과 미국에서 그리스 신화 아르테미스 전쟁. 너무 재밌잖아요. 그 여신들의 달 탐사 경쟁이라고 해서 이게 더 의미가 새롭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라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생명,
생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과 화성을 간다는 자체가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을 터전을 찾으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아르테미스 계획 대신에 저 같은 가이아가 모성의 여자거든요. 그리스인의 제일 카오스 다음에 나온 가이아 여자, 대지. 그럼 가이아 계획을 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우주 전체에 모성, 아까 말한 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그래서 가이아 계획이 저한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가이아가 지구를 뜻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르테미스를 했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썩 들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네. 뭐 발음도 중요한데 네. 저는 잘 발음 모르겠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왜냐하면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 전문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왜 그럴까의 뒤에 숨은 의미 우리가 우리 신화 이인식 카펜터와 함께하는 신화 북토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과학이 현재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가장 본진 그게 우리의 신화는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 아닐까. 결국 그 상상력이 신화를 살아있게끔 만들고 결국은 다시 실현시킨다. 라는 걸 우리 카펜터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창어 아르테미스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아유 그냥 재밌어요. 쏙 들어오죠. 네, 쏙 들어왔습니다. 경쟁이 보이고 여자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르테미스하고 창어가 누가 이길지 뭐 아르테미스 이기겠죠. 미국이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에피소드 3는요. 이카루스와 항아를 통해서 우리가 달까지 연결되는데 자, 이 상상력으로 해가지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 개요 옛날 얘기의 신화 스토리텔링을 들은 거고요. 우리 그 다음에 2부, 그 다음에서는 우리 카펜터님과 함께 달을 그럼 가려면 아까 전에 은종원 박사님이랑은 달이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라는 그 절차를 우리가 들었고 그러면 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꿈. 그냥 쑥 날 수는 우주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는요 상상부터 현실까지 너무나 인간의 네. 위대한 상상력, 네. 참 소름 끼친 상상력입니다. 그걸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죠? 나노 기술. 네. 그래서 그 나노 기술에 대한 우리 우주 엘리베이터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